오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네. 오늘 왜 네?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오늘 월요일이고요. 네. 네, 자 활기찬 월요일 아주 시작하면서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주말에요. 네.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탱탱 부었더라고요. 아.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이제 진짜 주먹이 안 쥐어질 정도로 네. 탱탱 부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뭐 좀 분석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한 사흘 정도 먹은 게 있긴 있습니다. 아니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음. 간이 안 좋아요. 보통 탱탱 부으면 신장이 안 좋다 그랬지. 신장인가? 네. 어쨌든 그랬는데 뭐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좀 나가서 쇼핑도 좀 하시고 네. 뭐 좀 이렇게 바깥 바람도 좀 쐬시고 그러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럴 힘이 없어요. 왜요? 네. 내가 카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쇼핑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네. 저는 또 카드가 없는 줄 알고. 요즘에 말이죠. 네. 이 카드 대신에 돈을 쓰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현금을 쓰자. 네. 왜 현금을 쓰느냐? 현금을 쓰면 이제 내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200불, 300불 막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거 보이니까 훨씬 절약하게 된다고 해요.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네. 이제 그 카드 빚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카드를 안 쓰는 분위기로 지금 다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SNS에서 네. 자 현금을 소비하는 방법들 뭐 이래가지고 동영상들이 아주 그냥 뭐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죠. 그러네요. 일명 돈봉투 챌린지라 그래서 네. 너도 나도 이렇게 그 금액별로 사용처에 맞게 이렇게 딱딱딱 넣어가지고 찍어 올리는 그런 영상들이 유행하고요. 그걸 현금 분류라고 하는데, 현금 분류가 신용카드 사용 전에 현금을 사용 목적에 따라 봉투에 나눠 넣었던 행위를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현금 분류 영상들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네요. 근데 어떤 그 SNS가 하나 예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팔로워가 62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텍사스주의 제스민 테일러네요. 네. 근데 이제 자기는 앞으로 이제 카드를 안 쓰고 내 현금만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돈을 모았어요? 절약을 하고 뭐 돈도 빚도 갚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카드를 쓰면 끊임없이 빚을 내잖아요. 카드 쓰면은 네. 왠지 그 좀 쓰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돈이 좀 새 나가는 느낌이 안 들고. 그죠? 네. 당장 돈을 안 쓰니까 네. 그냥 뭐 이렇게 사게 되고 크게 몸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카드값 갚는 날이 되면 조금 놀라죠. 이렇게 많이 썼나 이렇게 좀 되긴 하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뭐 현금을 이제 뭐 잘 이렇게 나눠 가지고 써서 $7,500 학비를 아꼈다. 네. 이 정도로 이게 그 세이브가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될 것 같아요. 아니 돈을 얼마나 많이 벌길래 학생이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학비를 아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쭉 생활비를 쓰다 보면 새 나갔던 돈들 200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국은 7,500불까지 아끼게 됐다 이런 거겠죠. 한 달에 이만큼이 아니고. 그렇죠. 한 달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아니 사실 카드를 아무리 안 쓴다 그래도 현금으로 쓰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뭐 웬만해서 과소비하는 건 아닐 텐데 현금 쓴다고 이렇게 돈이 절약이 될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이게요. 네. 그 카드로 사면 빵을 이렇게 집다 보면 한 5개를 집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금으로 딱 내려고 현금으로 사면 4개 집어요? 하면 내가 한 빵을 10불치 정도 사 먹어야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3개만 하고 나머지 2개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대요. 실제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주머니 상황을 보고 그쵸. 요 요 빵집에서는 10불 정도 쓰고 어디선 얼마 써야지 이런 계산들을 해갖고 오늘 요만큼만 쓰는 돈이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현금을 쓰면은 좀 몸에 와닿는 게 팍팍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서 돈 주고 사면은 약간 좀 많이 사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도 들긴 이렇게 들어요. 많이 막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아니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포인트 때문에 카드 하나 만들었는데 네. 취소해야겠네요. 포인트 올리려고 또 카드를 막 그렇죠.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돈을 절약하는 방법 뭐 많이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현금 쓰면은 절약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네. 한번 뭐 시도해 도전. 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현금 쓰기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네, 자 오늘 첫 곡입니다. 네, 하드시 얼굴쇼 첫 번째 가짜 뉴스에 혹시 현혹이 돼 보신 분들 있으실란가 모르겠네요. 저는 됐어요. 최근까지도 네. 항상 이제 낚이고 난 다음에
끄면서 욕을 하죠. 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목에 낚이는 경우. 맞아요, 맞아요. 네. 제목 보면 마치 뭐 어마어마한 무슨 실체가 드러나거나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실상 글자 열어보면 뭐 광고라든가 네. 그런 거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결국 이혼 이랬는데 막 가다 보면 결국 이혼할까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거. 그렇죠. 예. 네. 이번에도 또 뭐 현빈 손예진 이혼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나 봐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아, 지난해 4월 11일에 이제 공식 결혼 사진 올리면서 네. 결혼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임신도 했죠? 그래요? 아마 네. 근데 이제 그 진짜 뉴스 맞아요? 그럼요. 확실해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뭐 이혼한다 뭐 이런 뉴스가 올라왔다 그런데 뭐 이런 가짜 뉴스가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요. 네. 배우 박보검, 하지원 깜짝 결혼 발표. 얼마나 깜짝 놀라요. 아니었고요. 백종원, 소유진 결국 이혼 아니었고요. 네. 가수 김호중, 송가인 12월 결혼 등등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았는데다가 그 한때 그 고령이시고 건강 안 좋으셨을 때 국민 MC 송혜 네. 드디어는 아니지만 세상을 떠나다 이런 네. 가짜 뉴스도 나와서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올리려고 결국은 이제 가짜 뉴스를 올리는 건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제재가 그렇게 심하게 되지를 않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법적 대응을 하면 그 사이트가 이제 계정이 삭제가 된대요. 네. 근데 그러면 다른 채널 이름으로 또 만들어서 또 올리고. 네. 이게 무한반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막상 그 고소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거에 드는 비용이 유튜버가 실제 수익으로 올리는 비용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그냥 뭐 난 벌금 내면 되지 하고 이제 네. 올리는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잡아다가 뭐 어떻게 어디 저기 무인도 같은 데다가 인터넷 안 되는 데다가. 네, 좀 놔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니 이렇게 가볍게 말고 진짜 그 감옥에 들어가든가 뭐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좀 벌이 좀 세야 되는데 너무 벌이 좀 약하게 뭐 처분이 되니까 네. 뭐 처음 뭐 보통 뭐 이런 사람들도 뭐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초범이기 때문에 뭐 집행유예 아니면 뭐 벌금 뭐 몇백만 원 이하 뭐 다 이 정도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질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 좀 뭐 아름다운 가짜 뉴스 이런 거 해서 조회수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예, 아름다운 가짜 뉴스 뭐 있을까요? 아니 뭐 김소영 씨 드디어 김소영 씨 알고 보니 진짜 날개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사네 뭐 이렇게. 네, 알고 봤더니 천사. 네. 그럼 사람들이 이거 정말이야 이러면서 클릭 안 하겠어요? 보고 나도 다시 봐도 천사네 이렇게 그치는 거죠. 네. 그럼 막 그 날개 사진 이런 거 이렇게 어디 찾아가지고 넣으면 영상을 올리고 네, 살짝 나는 모습도 겸하고. 아 그렇죠. 보면 얼마나 즐거워요. 예, 즐거워요. 아 설마 처벌해야 돼. 처벌해야 네? 돼. 아니 설마 했는데 와 진짜였네. 이런 것들. 잠깐 날 수도 있는데. 날잖아요 사실 김소영 씨가.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김소영 씨 네. 못 날고요. 겨드랑이에 날개 없어요. 있는데. 딴 거 있어요. 네. 날개 형태의 무언가 있습니다. 설마 그게 날개? 날개였으면 얼마나 좋아. 뺐다 넣었다 하게. 좀 감춥시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아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직장 많이 제자리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네. 부모들이 네. 못 돌아가고 있다는. 미국의 저소득층의 부모들 상당수가 보육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일하러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애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 맡겨야 되는데 네. 그 돈이 더 든다 지금. 그쵸.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참 그게 참 그래요. 진짜 나가서 내가 만약에 2천을 번다. 근데 아이 그 보육비로? 보육비로 뭐 한 1,500 준다. 음. 그러면은 뭐 가스비 하고 뭐 점심 먹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죠.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경력 단절 될까봐 일을 하는 경향이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회사들은요 네. 보육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솔직히. 그런 회사를 선택하시는 좋은 방법이 있고요. 예. 어, 그게 대안이에요? 그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공부 잘하면 뭐 열심히 하면 뭐 다 저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거는 뭐 해결 방법이 없죠. 뭐 국가 차원에서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미국 뉴스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랑 좀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좀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요 기사는 아마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그 한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국에도 이런 문제 있고요. 한국은 그래도 좀 뭐 지원이 되잖아요. 지원 아닌가? 뭐 보육비 지원된데 봐야 그래도 굉장히 턱없이 많이 벌지 부족한가? 않으면 예, 턱없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학원비도 내고 뭐 이러면은. 그렇죠. 예. 네. 자, 이집트에서는 말이죠. 이집트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가 봐요. 그렇다고 하네요. 예. 이집트 정부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국민에게 닭발을 섭취하라 이렇게 권했다가 역풍에 직면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예. 사실 닭발이 그 이집트에서는 뭐 이렇게 그 사료로 주로 아. 반려견 사료로 주로 쓰인대요. 한국에서는 맛있게 먹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네. 한국에서는 뭐 근데 한국에서 맛있게 먹어도 네.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닭발을 드십시오. 한국에서는 사료로 주로 뭘 쓰지? 특별히 뭐 옥수수? 없죠. 어쨌든 그 주로 안 먹는 주 음식을 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걸로 바꿔서 국민에게. 먹어라. 이래서 지금 국민들이 아주 지금 분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지금 막 일고 있다 이런 기사가 네.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네요. 뭐 식용유나 치즈 이런 식자재 기본적인 것들이 몇 달 사이에 두세 배 오르고요. 물가 상승률도 한 30% 훌쩍 올랐다 그러니까 식탁에 안 그래도 고기 구경 못 하는데 단백질 많은 닭발을 드세요 이러면 진짜 아, 장난하나 그렇죠. 이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그 뭐 우리가 이제 그 식비나 이런 정말 필수 그 생활 음식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가격이 정말 그 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게 사실 얼마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뭐 5불, 10불 뭐 이렇게 되는데 막상 이게 먹는 거다 보니까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몸에 확 와닿고 네. 그래서 이런 기초 이런 농수산식품 이런 게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라별로 이제 그 1차 산업을 많이 안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점점.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꼭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들은 항상 그런 그 타격을 좀 많이 받고 맞아요. 가격이 오락가락하죠. 우리 한국도 보면은 그 이제 뭐 1차 산업 이런 뭐 그 쌀 같은 거 이런 거 쌀은 네. 이제 자체가 되긴 되죠. 충분히 예, 되죠. 쌀은 되는데 네. 밀가루 이런 거는 그러니까 네, 모자르잖아요. 수입하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외국에서 어떤 뭐 약간의 영향만 있어도 가격이 확 오르고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석유도 그렇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오르는 건 참 그 원자재 가격에 따라 가지고 네. 잘 오르는데 내리는 건 이상하게 그 안 오르더라고요. 안 그러니까, 내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럼 그게 근데 또 그것도 따지고 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만 진짜 관심 갖고 네. 그런 일에 이렇게 매진해 가지고 막 일일이 꼼꼼히 따지고 막 이래 가지고 좀 정부에 항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먹고 살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먹고 맞아요. 살다 보니까. 현실이죠. 맞습니다. 저만 해도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은 억울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니네 왜 요만큼 올랐다가 요만큼 내렸는데 왜 안 내려? 음,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시민단체 몇 군데서만 하고 일반 서민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걸로 끝이니까. 네, 적게 먹자 막 이렇게 먹지 말자. 속상하네 진짜. 예. 자 잠깐 저희 잠시 후에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전에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일본에서 했는데 일본에 그 취재차 방문을 했던 미국 기자가 그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일본의 화장실에 대해서 썼어요. 네,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석기 시대를 회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야, 화장실이 일본이 너무 좋다는 거죠. 비대는 물론이고 온열 변기조차 없는 미국은 너무 화장실이 나쁘다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네요. 근데 일본의 뭐 화장실이 뭐 그렇게 좋나 싶은 생각이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일본은 항상 근데 어딜 가나 깨끗하죠.
그건 편견이에요. 아니 일본 화장실 어디나 가면 몇 개나 가봤다고 뭐 어딜 가나 깨끗합니까? 어딜 가나 깨끗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에이, 진짜 중국은 아닌데요. 일본은 백화점이든 뭐 작은 음식점이든 다 깨끗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뭐 좀 놀란 거죠. 놀랐는데 뭐 내용은 뭐 그래요. 비데도 좋다. 있고 그 변기 시트가 온열이 돼서 따뜻하기도 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장기간 누가 들어가 있으면 기다리는 사람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머가 화장실마다 설치가 돼 있대요. 아, 5분씩. 이거 좀 부담스럽다. 딱 앉으면 따깍따깍 네. 따깍따깍. 벌써 10분 흘렀습니다. 막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 칸은 이렇게 되는 건가?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외신 기자들 오면은 저 뭐야 그 기자촌이 있잖아요. 네. 거기 프레스센터 네. 같은데 거기 화장실이야 뭐 잘해놨지 않겠어요? 아니 미국도 사실 비대가 뭐 없습니까? 아니면 뭐가 없어요? 다 있는데 설치하는 집은 하고 안 하는 집은 안 하는 거지.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네. 화장실이 아니 뭐 공중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거죠. 공중 미국은 화장실? 좀 더럽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공중 화장실? 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잘 이용하는 관리된 문화도 그렇고 그런 거를 칭찬하는 그다음에 건가? 조금 이제 낡았는데도 수리하지 않는 곳도 많고. 네. 근데 여기는 뭐 비대도 없고 미국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할 텐데 뭐 받았나? 아니 일본 화장실이 뭐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비대가 예. 뭐 최신 어떤 그 신문물도 아니잖아요. 아니 어딜 가나 막 네. 따끈따끈하게 변기가 앉았을 때 온열 딱 변기 시트가 돼 있고 모든 데가 다 비데도 그렇다고요? 일본이?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용했던 데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겠죠. 예. 하여튼 별 마음에 안 드는 기사입니다. 아니 비대 있는 뭐 해서 일본이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 설마 뭐 화장실 광고해달라고 뭐 받기가 했겠어요. 아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좋았다. 네. 자기네도 비대 하면 되지. 이게 만약 한국이었다면 네? 오진희 씨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한국이요? 한국 화장실에 간 미국 기자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해 뭐 이러면은 아 그냥 안쓰럽죠. 이제. 아니 그분이 이제 뭐 그 사는 환경이 그런가 보다. 예. 아니면 이제 주변 그 재반 시설이 좀 안 좋나 보다. 뭐 이 정도 네. 생각하는 거죠. 오진아 씨 집은 네? 어때요? 저요? 예. 저희는 뒷마당 나가야 돼. 땅 팔았어요? 예. 자주 묻고 그래야 돼요. 덮어야 돼요. 아니, 걸음으로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네, 하여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며느리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뜰랄랄랄라 여보세요? 아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잘못한 건가 잘한 건가 혼났다 예. 이런 지금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이제 남편이 그런 거죠. 자기야, 자기 폰에 우리 엄마 전화번호 저장 안 돼 있어? 돼 있는데 왜? 어. 근데 왜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해? 이렇게 된 어. 거죠. 보통 이제 저장이 돼 있어서 시어머니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김서영 씨, 자 네. 딸레레레레레레레레. 여보세요? 아 어머니 아니 뭐 한 잔 하다 받았어요? 아니 이렇지 않고 여보세요 네 어머니 이렇게 나가죠 아. 바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마 그냥 여보세요 바빴나? 네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여보세요가 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여보세요가 뭐냐 누군지 다 아는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전화 받을 때 왜 그렇게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쵸. 예. 뭐 여보세요 하지 그러면 우리가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뭐 바로 전화를 받을 때는 누군지 발신번호를 확인하고 어머님이세요? 이렇게 받으라고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걸 꼭 가르쳐 드려야 합니까? 그래도 아니 보통 전화 여보세요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급하면 안 보고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어이 진짜 이거 뭐 이게 무슨 일인가? 황당하죠. 장모님이나 뭐 장인어른이 전화하면은 뭐라고 받냐? 뭐 이렇게 한번 전화해 볼게요, 오진우 씨. 랄랄랄랄랄랄라. 네 아버님 두 손으로 공손하게. 네, 손 모으고 예, 예. 네. 허리 구부리고 좋네요. 좋은 자세입니다. 아니 근데
그 시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얘기했겠죠? 그쵸, 했대요. 신우하고 네. 이게 고자질을 했대. 아들 딸한테 이제 고자질을 해서 고얘가 이제 전에 들어간 거죠. 야, 네 저기 뭐 누구 엄마는 왜 누구 엄마는 내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이러더라. 여보세요가 뭐냐, 여보세요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된 거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은 뭐 요 기사를 접한 그 누리꾼들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무서워서 전화 못 받겠네. 라고 얘기하고 받지 마라. 이거 세다. 요거는 이제 그 며느리 편. 네. 뭐 그거 갖고 뭐라 그러냐 이거죠. 그렇죠. 네. 또 며느리 편입니다. 며느리가 굽신 안 해서 시어머니 기분 나빴어. 아니 그리고 시어머니 저 말에 무슨 아들 딸들이 다 한 편이 돼가지고 동조하는 게 그게 문제지. 이거. 네. 그 다음에 왜 항상 며느리한테 대접을 못 받아서 안달이냐고요. 이렇게 댓글 다신 분. 혼날 일은 아닌 듯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 그거 갖고 며느리 뭐라 편? 그러냐. 네. 그런 거고 이제 반대 의견도 있어요. 네, 일반적인 전화 예절은 아니다. 네. 보통 아는 사람이 전화하면 여보세요 말고 잘 있었어 언니 이렇게 받거나 뭐 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보세요는 아닌 것 같다. 직장 상사한테 그럼 사장님이 전화하는데 여보세요 기다릴 거냐 이런 표현들. 친구도 아니고 그렇게 받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보면은 기대감 같아요. 기대감.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어떻게 대 주거나 네. 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타났을 때 네. 그때 이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거나 떨어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네. 그래 전화를 한번 여보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 나 시엄니다 시엄니 이렇게 됐나 보지. 속상했나 보네요. 기분이 좀 나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이제 사장이다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네. 썩 유쾌하진 않네요. 내가 시어머니가 되고 이러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전화기에 이제 그 발신번호 표시가 네. 없을 때는 여보세요가 당연히 이제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였는데 이제 누구한테 오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 다 확인한단 말이죠. 누구한테 오는지 다 알고 이렇게 딱 내가 전화를 했는데 오, 예. 여보세요. 그럼 기분 나쁘겠다. 여보세요? 내가 지금 상상해봤거든요. 내가 네. 오부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예. 전화를 딱 했는데 여보세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네 소영 씨 이런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되게 기분이 섭섭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이러면은 누군데요 이렇게 밝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 응. 여보세요. 그럼 나 네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네 C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그 여보세요의 톤을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톤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여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여보세요? 아니 일반 이럴 수 전화 있잖아. 톤으로 받아도 네.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도 그건 괜찮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네, 저 소영인데요. 이렇게 네. 얘기를 이어가면 되는데 여보세요? 가만히 있어. 근데 아니 전화가 이제 그 발신 번호가 뜨니까 네. 전화의 예절도 좀 바뀌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는 좀 해보게 되긴 하네요. 자, 우리가 캠페인 하나 시작해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좀 바뀌어야 돼요. 여보세요가 일반적이진 않다는 생각이세요?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여보세요, 네 어머님. 여보세요, 네 사장님. 여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알려줘라. 예. 참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걸었을 때 건 사람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그 사람하고 끊던가 네. 아니면 내가 잘못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또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생각했을 때 시어머니가 좀 기분이 나빴다면 나쁜 이유가 여보세요 했을 때 좀 잘못이 있을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시어머니도 발신번호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화를 내면 한 번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몇 번을 참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어디 그런 거 어디 있어 여기? 안 여기는 나오는데. 없죠. 여기는 없죠. 한 번이라니까요. 웬만하면 시어머니가 그 저기 남편한테 그거 일렀겠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되면 이 집안에 좀 좋지 않은 기운이 흐를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역할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남편이요? 예. 여기서 남편이 이걸 잃는 게 문제죠. 아, 그렇지 않나? 근데 예. 얘기해줘야지. 만약에 계속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아니 지켜보다가 네, 그 딱 타이밍을 노린 다음에 네. 자기 지금 전화 온 거 회사 상사야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상사가 전화하는데 여보세요가 뭐야 여보세요 누구시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금 돌려서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막상 상사한테는 그렇게 안 해. 막상 상사한테 그러면은 험악해지는 거죠. 네. 네. 자, 전화 그 발신번호 표시 없을 때가 더 좋았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아 되게 궁금하고 막 누가 전화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생각나세요? 어떻게요? 뭐 이렇게 뭐 온 번호로 다시 뭐 88 눌러서 다시 걸면 아, 그 번호 뭐 이렇게 아니에요 발신자 표시 없이 온 전화도 몇 번인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 서비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잠깐. 네. 그 전에는 아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음. 네. 아예 어디서 온지 모르는 때가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진짜 궁금했어요. 누가 전화했는지. 그렇죠. 자꾸 전화해서 끊으니까. 그게 이제 연애하던 시절 얘기 지금 하시는데, 그쵸, 예. 그 전화 딱 오고 이제 뭐 끊잖아요. 네. 그럼 알잖아요. 예, 누군지 대충 왜 아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뭐 이렇게만 해도 네. 누군지 알죠. 한숨 소리만 아. 들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한숨만 딱 남기고 네. 또 딱 끊고. 또 뭐 차 지나가는 소리, 버스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고 그냥 끊어도. 야, 느낌 이건 뭐 알죠? 경험담이네. 맞아요? 경험담? 아 그럼요. 미안합니다. 김성구님이 못난 남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현명했다면 이러면 아. 안 되죠. 아, 현명하게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아니 며느리는 야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자기야. 이렇게 그렇게 엄마를 헐뜯어. 엄마를 뜨더라고요? 야, 나도 미치겠어. 뭐 이런 걸로 이러냐 몰라. 난 아. 자기 충분히 이해. 근데 네. 그게 좀 섭섭하시대 이렇게. 아니 어머니는 왜 그런 거 갖고 왜 그거 기분 나빠하셔? 별것도 아닌 거 갖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아니 자기가 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갖고. 미안. 내가 그런 거 말 못하잖아. 난 몰라.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확인해? 자꾸 이러면 헤어져. 못난 남편 같으니. 네. 알아서 잘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말 한마디도 뭐 전화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그러게요. 말 좀 예쁘게 하세요. 네? 저요? 저는 진짜 예의는 하나 또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가식적이야. 우리는 화장실 전자 현황판 대박이죠. 화장실에 전자 현황판 있어요? 한국에? 이게 지금 아까 그 시간 표시된 그 얘기인가? 예, 아닌가? 맞아요. 예. 그 얘기인데 예. 타이머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은 그러면 여기 뭐 지금 싸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뭐 빈칸 뭐 이런 거 표시되는 건가? 그거겠죠? 예. 네. 그렇겠지. 전자로. 지금 사용 중입니다. 그렇죠. 안 사용 중입니다. 예. 2칸 비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겠지. 바깥에? 공중 아저씨 바깥에? 예.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이런 거는. 오. 이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화장실 전자 현황판. 처음에 그 저기 버스 정거장에 네. 왜 버스 몇 분이면 도착한다 이 서비스 신기했죠. 와, 진짜 편하더라고요. 신세계였죠. 네. 근데 나중에 그거 알면 할수록 더 답답하던데요. 왜요? 왜 10분이나 걸려? 막 이렇게. 아, 난 벌써 나왔는데 나와서 봐야 됐잖아요. 그쵸.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데 15분? 어떡하냐 막 이렇게. 편하게 해주면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있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10분 맞아요. 남았다 이러면은 네. 잠깐 뭐 다른 볼일을 보던가 뭐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목 쭉 빼가지고 막 저 끝에서 내 차 오나 안 오나 뭐 번호 맞아요. 차 뭐 한 번에 막 7, 8대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번호가 그 번호가 맞나 막 흐린 날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음. 근데 그런 거 다 뜨니까 뭐 지금 512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요즘에는 그 좌석 수도 있잖아요. 빈칸 몇 개 비어 있다 이렇게. 버스에 아닌가? 얼핏 본 것 같기도 하고. 그거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본 듯도 하네요. 10,000원입니다. 뭐 10,000원으로 지금 버스 들어오고 있다. 좌석 버스면 그것도 안내할 수도 있겠네요. 네.
휴게소 가면 빈 곳 나오는 거요. 그러셨어요. 교수님이. 아, 전자현. 휴게소 가면 빈 곳 나오는 거. 화장실 이렇게 쫙 있으면은 뭐 몇 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비어 있습니다. 뭐 일반 공중 화장실이 있나? 근데 서울에 공원 같은데 지하철에도 있고. 맞지? 아, 맞지. 지하철에 백화점에도 있고. 아, 그러네요. 네. 10대가 영화관에서 호기심에 불을 지폈다고.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들고 있던 라이터로. 한국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영화관 안에 있던 수백 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막 연기 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잡힌 그 10대한테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예. 그냥 일회용 라이터인데 호기심에 불 붙였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10대가 10대라면 다 컸죠. 고등학생도 10대니까. 역시 이제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음. 그냥 소년부 송치됐다. 네. 일회용 라이터는 왜 갖고 있었을까? 호기심에 갖고 있었나? 라고 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10대들 가끔 보면은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10대 때는 또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았죠. 아,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이 10대가 지금 10대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많다는 거는 정말 그 정상적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막 그 뭐 불지피고 뭐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게 말이야. 네.